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지난 새벽에 펼쳐진 첼시와 맨시티의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경기, 맨시티의 2대0 승리로 종료되었는데요. 경기 스코어는 2대0이지만 양팀 다 좋았던 점과 숙제 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홈팀 첼시의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중원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카이세도, 라비아, 엔소가 3미드를 형성했습니다. 저는 이 셋 중에 2명만 뽑아서 어떤 조합을 할지를 상상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마레스카 감독은 이 3명으로 한번 플랜 A를 작동시켜 봤습니다. 다음은 맨시티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맨시티는 선수단 복귀가 늦었던 워커 대신에 리코로이스가 출전했고, 오늘 경기는 로드리가 없었기 때문에 코바치치가 혼자서 수비적인 미드필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맨시티에 입단한 사비뉴의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이 기대되는 경기였습니다. 원래 첼시가 4-2-3-1 내지는 4-3-3 기반으로 나왔을 때는 선발 포메이션은 이렇게 구성되지만 볼란치 중에 한 명이 앞으로 나가고 그 자리를 풀백 중에 한 명이 채우면서 최종적으로는 3-2-4-1 내지는 3-2-5의 형태로 만들거든요. 보통 첼시에서는 귀스토가 그 역할을 했고, 라비아가 볼란치 중에 남는 역할, 그리고 나머지 볼란치가 전진하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었는데, 오늘 경기는 카이세도, 라비아 투볼란치는 유지하고 오른쪽 미드필더인 파머가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안쪽으로 들어와주고 귀스토가 윙어처럼 전진했습니다. 그러면서 3-2-4-1 형태를 만들었고, 약간의 비대칭 3백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면처럼 서면서 카이세도, 라비아가 투볼란치 역할을 했고요. 파머는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 엔소는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 느낌으로 플레이했습니다. 반면에 맨시티는 리코루이스의 다재다능함을 이용해서 빌드업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포백이지만 빌드업할 때는 그바르디올, 디아스, 아칸지 이렇게 백스리를 형성하고 코바치치가 그 앞에서 공을 받아주는 3-1 형태로 빌드업을 했습니다. 여기서 리코루이스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때로는 코바치치와 함께 공을 받아주기도 하고, 대놓고 상대 라인 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중원의 덕배, 베실바와 함께 숫자를 늘려주기도 하고요. 사비뉴의 등 뒤쪽으로 돌아주면서 오버래핑도 하는 아주 중요하고 많은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잘 소화했고요. 지금 이 장면이 리코루이스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인데요. 리코루이스가 첼시의 높은 수비 라인 뒷공간으로 빠르게 띄워줍니다. 그러면서 쿠쿠레야를 자신에게 따라오게 만들고 오른쪽 윙어 쪽에 벌려줄 수 있는 채널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바르디올은 사이드 쪽에 있는 도쿠에게 좋은 패스를 넣어주죠. 이런 식으로 리코루이스의 움직임이 맨시티에게 이득들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지금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맨시티가 왼쪽에서 공을 돌리다 보니 첼시 수비진 전체가 한쪽으로 쏠렸고, 그때 가운데 쪽에 텅텅 빈 공간을 리코루이스가 침투해주면서 잘 사용해줍니다. 이렇게 풀백들이 가운데로 올라와줘서 체력적인 부담만 견뎌낼 수 있다면 맨시티 선수들의 숫자가 한 명씩 늘어나는 거니까 맨시티한테는 아주 큰 이득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그 역할을 잘하는 리코루이스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첫 골은 맨시티 쪽에서 나왔습니다. 도쿠가 오른쪽에서 쿠쿠레야를 워낙 못 뚫다 보니 왼쪽으로 자리를 옮겼고, 도쿠가 볼 운반을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때 맨시티 선수들의 위치를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요. 첼시가 포백 맞춰놓고 그 앞에 미드필더를 배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첼시의 두 줄 사이에 맨시티의 선수들이 4명이나 배치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도쿠가 이 4명 쪽으로 패스를 찌르기만 한다면 앞쪽에 있는 3명의 선수는 예방이 아닌 사후 대처, 즉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줄 수비 사이에 선수를 얼마나 배치하는지, 그리고 그 선수들이 공을 어떻게 받아주는지가 중요한데, 일단은 맨시티 선수들의 포지셔닝 자체가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도 리코루이스는 빠지지 않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쿠가 안쪽으로 진입하면서 베실바에게 패스, 베실바가 바로 홀란드에게 돌려주고요. 여기서 퍼스트 터치가 홀란드가 슈팅할 정도로 좋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공이 씹힌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든 추진력을 받지 못했는데 홀란드가 이걸 순수 체급, 자신의 힘으로 불도저처럼 밀고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쿠쿠레야와 산체스 키퍼가 각도를 잘 좁혀놨지만 홀란드가 여기서 툭 찍어차면서 득점을 성공시키죠. 홀란드같이 강한 선수가 슈팅으로 그물을 찢을 수도 있는 선수가 이렇게 살짝 차니 상대방은 예측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상대에게 주먹하고 발로 맞을 줄 알고 배에 힘을 딱 주고 있는데 홀란드는 주먹이 아닌 간지럼을 핀 거죠. 이렇게 피니셔의 클래스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는 홀란드입니다. 괜히 2연속 득점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맨시티가 맨 처음엔 경기 초반엔 도쿠를 오른쪽 윙어로 배치했었거든요. 근데 쿠쿠레야한테 자꾸 막히니까 좌우 윙어를
위치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사비뉴가 오른쪽에 갈 때가 있었는데 사비뉴가 오른쪽을 붕괴하는 모습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비뉴의 공격이 결정적인 장면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맨시티는 바로 역습당하지 않을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건 바로 아칸지입니다. 아칸지가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상대 선수들을 자꾸 파울로 끊어줬어요. 근데 이 파울의 강도가 경고를 받지 않을 정도로만, 여기서 아칸지의 노련함을 볼 수 있었고요. 아칸지의 이런 파울들이 첼시의 역습 전환 템포 다 끊어주고 맨시티 선수들이 수비진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제 생각에 오늘 첼시는 새로운 감독이 오고 새로운 선수들도 많이 합류해서 치른 첫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다고 느꼈어요. 게다가 상대가 맨시티였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었죠. 하지만 맨시티의 운영 능력이 넘사였습니다. 로드리, 포든, 워커, 스톤스가 없는 상황에서 라인업도 잘 구성해왔고 리코루이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그렇고 또 좌우 윙어가 막히니까 서로 위치를 바꿔주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아칸지가 위에서 끊어주는 것도 그렇죠. 운영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펩은 펩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전반은 1대0으로 끝났고 후반전에 들어와서도 아칸지는 자신의 본분을 다합니다. 왼쪽 공미인 엔소를 타이트하게 밀어붙이면서 또 높은 지역에서 파울을 성공시키죠. 첼시의 볼 배급을 담당해야 할 엔조를 지독하게 괴롭혀주고 있는 아칸지입니다. 그리고 전반전엔 첼시의 점유율이 조금 더 높았다면 후반전에는 맨시티가 공을 잡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라비아, 카이세도 이 투볼란치들의 수비력이 점점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라비아는 수비뿐만 아니라 부드럽게 탈압박해서 이렇게 앞쪽 카이세도에게 공을 주는 장면도 있었고요. 카이세도는 본인 특유의 경합 능력으로 맨시티 선수들의 전진을 끊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카이세도, 라비아 이 두 선수가 비슷한 듯 다른 매력을 보여주면서 중원 싸움에서 에너지 레벨, 수비력, 경합 능력 등을 보여줬습니다. 첼시는 교체로 변화를 가져갔는데요. 은쿤쿠를 빼고 네투를, 라비아를 빼고 엔소를 한 칸 내리면서 듀스버리올을 투입했습니다. 사실상 왼쪽 라인이 다 바뀐 건데요. 듀스버리올이 레스터시티에서 좋았을 때는 왼쪽 윙어하고 스위칭, 그러니까 자리 바꾸기가 되게 많았어요. 본인이 주고 뒤로 돌아뛴다든지 윙어가 오히려 가운데 쪽으로 파고든다든지 아니면 듀스버리올이 언더래핑하면서 윙어에게 안쪽으로 가는 길을 내주거나 직접 공을 받던지 여러 가지로 스위칭이 많았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듀스버리올과 네투가 호흡을 처음 맞추다 보니 그런 장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경기 산체스 키퍼가 선방 같은 건 잘했지만 가끔씩 뒤에서 빌드업할 때나 앞쪽으로 공을 줄 때 불안한 모습들이 노출이 됐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실점 장면도 그 불안한 장면 속에서 나왔습니다. 산체스가 귀스토에게 공을 굴려주는데 뒤에서 도쿠가 빠르게 압박하면서 맨시티한테 구석에서 압박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을 어찌어찌해서 포파나가 걷어내는데 멀리 가지 못했어요. 바로 코바치치의 가슴 앞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코바치치가 여기서 리드미컬하게 카이세도와 엔조를 뚫어버리면서 슈팅 각도로 접근을 했고요. 몸은 파포스트 쪽으로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골키퍼도 당연히 오른발 파포스트 쪽을 예상을 했고 콜릴 역시 파포스트 쪽 각을 맞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역으로 코바치치가 니어포스트를 노리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물론 실점이 누구 한 명의 책임이다 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저는 이 실점은 산체스 키퍼가 빌미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여기서 귀스토한테 패스 나갈 때 그렇게 급할 필요 없었거든요. 결국 경기는 2대0으로 맨시티가 승리하면서 종료됩니다. 오늘 첼시하고 맨시티의 승리를 가른 세 가지 정도 포인트 뽑아보자면 첫 번째는 수비진이에요. 맨시티가 기본적으로 원래 잘하던 선수들 그바르디올, 아칸지, 후뱅디아스 거기에 리코루이스까지 오늘 펩이 되게 잘 썼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니셔의 차이, 잭슨과 홀란드의 클래스 차이가 득점의 차이가 됐고요. 마지막은 운영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펩이 감독잠이 훨씬 많고 맨시티라는 팀으로 프리미어리그에 참여한 지 오래됐다 보니까 운영 능력에서 차이가 있었죠. 자, 이렇게 오늘 경기를 정리해봤는데요. 저는 맨시티에서는 리코루이스가 되게 눈에 띄었고 이번 시즌 되게 기대되는 선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첼시는 투볼란치, 카이세도, 라비아 진짜 대박입니다. 첼시가 비록 오늘 경기는 졌지만 저는 맨시티가 아닌 다른 팀과 할 때 한 번 더 평가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두 명의 볼란치를 가지고 무언가 만들어 보자고 하면 꽤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봤던 이번 경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